자,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 사기 사건이네요. 네, 제보자가 30대 여성입니다. 재작년 연말에 술자리 나갔다가 30대 남성 한 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이내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한 달 만에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이었고 소위 말해서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에게 굉장히 자상했고 지극정성으로 자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 둘도 없는 사랑꾼이었던 남자친구, 게다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가 직원 28명을 둔 탄탄한 무역회사 대표라고 본인이 소개를 했고요. 건물도 좀 몇 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 본인이 좀 통장을 캡처한 사진들을 보여줬답니다. 80억짜리, 100억짜리 0000 막 있는 거. 계좌 돈으로 요겁니다. 막 0000 막 많은데 이게 10억이죠. 100억이죠. 죄송합니다. 100억인데 이걸 합쳐보니까 190억이 넘었다고 해요. 190억이 넘을 정도로. 근데 또 남자친구 어머니도 재력가라고 하고 김치 사업, 찌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 무역회사를 아들한테 지금 맡긴 상황이라고 하고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재력으로 이 여자친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금 지인들끼리 금 투자를 좀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주면 그 투자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꿈꾼 제보자.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참 이게 보통 이런 방식으로 190억이나 있다는 사람이 항상 뭔가 돈을 요구하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수법이긴 한데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무역회사가 세무조사를 맡게 됐다. 근데 왜 세무조사를 맡게 됐냐? 법인 계좌를 내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내가 너 생활비 보내준 것도 이 법인 계좌에서 보내줬던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그 회사 감사이사로 어머니가 돼 있는데 이거 어머니가 알게 되면 회사 뺏긴다. 결국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됐고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또 어떻게 또 이 제보자가 믿게 됐냐. 국세청에서 온 서류, 회사 직원으로부터 온 문자, 또 어머니, 남친 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이걸 다 들었답니다. 그걸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제보자 생각으로. 계좌가 다 묶여 있다니까 일단 고이자의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 친구에게까지 접근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횡령이잖아요. 이 남자친구가 얘기한 게 맞다면.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 보통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돈 채워 넣으면 되는데 처음이라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앞으로 문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 사기꾼 녀석이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자기는 대표이사, 엄마가 감사. 그런데 자기 여친한테 생활비를 회사 돈으로 주니까 너 이 녀석 용서할 수 없어. 너 해임이야. 딱 보니까 자기야 나 우리 엄마한테 잘리게 생겼어. 나 좀 도와줘. 자 이때 제보자는 남자친구한테서 믿을 수 없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죗값 받을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4월부터 자기가 회사 대표인데 금 투자 같은 거 편법으로 하고 있다 저한테 알려주면서 가스라이팅을 엄청 했거든요. 자기가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딱 지인 3명밖에 모른다고 그 사람 줄 알고 있던 다 피해자인 거예요. 시중 대출 받으라고 지가 막 시켰어요. 왜냐면은 추징금 나온 거 알게 되면은 엄마한테 회사 잘린다고 국세청 서류 조작한 거 1억 6천짜리랑 3,600만 원짜리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저한테 돈 뜯어갔죠. 계속 핑계를 대야 되는데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빵빵빵빵 터지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한 거죠. 역시나 사기꾼이었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역회사 대표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인터넷 서비스 설치 기사였다고 하고요. 또 주점을 운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업이 딱히 정확하게 없어요. 당연히 수백억 재산 거짓이고요. 어머니에 대한 자산과 얘기 다 거짓이고요. 심지어 자녀가 둘이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본인은 이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다고 해요.
근데 제보자께서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밤에도 너무 자주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 오는 것도 없었고 평일에 4일에서 5일은 같이 있었고 주말에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근데 뭐 어쨌든 남자친구는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옵니다. 진짜 죽을 짓 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다. 너 말고도 여러 명 있으니까 같이 고소해라. 죄값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배를 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자, 그 다른 피해자들은 없습니까? 그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요. 최소 10년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긴 기간 동안 이 남성을 대단한 재력가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평소에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다니면서 과시를 했고 또 기부도 많이 하면서 증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절친 부부입니다. 13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금 투자해주겠다고 해서 6억 이상의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자 꼬박꼬박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끊겼고요. 또 1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절친도 1억 5천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 외의 지인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기 금액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제보자가 받았던 것처럼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습니다. 못 갚을 것 같다. 고소하려면 해라. 형 살고 나오면 더 갚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까 통장 잔고, 국세청 서류, 뭐 어머니와 통화 내용 이런 거 다 어떻게 된 거였어요? 통장 잔고나 이런 현금을 돈이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수법 중에 하나인데 다 위조를 한 겁니다. 잔고도 위조를 했고 뭐 국세청 그 서류라든지 기부 증서도 다 위조를 했던 거고요. 밑에 보면 쉼표가 안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분석가가 봤을 때는 자체가 안 맞는데 아주 미숙한 솜씨로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1인 2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하고는 예전에 녹음했던 걸 짜맞추기 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다 계획적으로 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게 끝이면 저희가 또 소개를 안 했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주점을 운영했던 사장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 직원들, 어린 직원들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또 이 학생들한테 대출 받으라고 뭐 협박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니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2-3금융권에 전화를 들러 대출을 받게 했고 그게 뭐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청조가 그런 말 했대요. 재판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 자, 이 말을 듣고 판사가 야, 너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이렇게 뭐라고 했다는데 이 사기꾼도 갚을 돈은 없지만 죄값 받고 새 삶을 살고 싶다. 똑같은 말을 했대요. 본인들 새삼 사는 건 사는 건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그 피해 회복이 돼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피해 회복 다 시켜주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본인 죄값을 받아야 그래도 본인의 사기 행각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떳떳하게 살기 힘들지만 그나마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청조도 마찬가지고 이 남성도 그렇고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울게. 몸으로 때우고 나면 다 끝인데 뭐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판사가 아까 전청조 재판에서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고 했겠습니까? 그 떳떳해진다는 말은 피해 회복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문제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떳떳해지는 거냐 그런 의미로 일침을 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